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명분으로 한 이 미국의 최대 압박에도 사실상 종료 쪽으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네,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될 수밖에 없죠.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 오대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오늘 자정으로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앞서 논의했었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종료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지금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밑에 실무진에서 나온 최후 통첩이 아니라 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일본 정부도 여러 차례 최고위에서 반복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맞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도 지금 뭐 태도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뭐 협의를 계속한다라는 말뿐이고 우리나라에 오히려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 말만을 반복하고 있고 몇 차례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 특히 미국의 중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내놓은 것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포지션의 변화, 이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양보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어렵게 된 것이죠. 오늘 열리는 이 강요 회의 등에서는 이 마지막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공은 한국에 있다. 이런 일본의 기존 입장 바뀔 가능성 좀 없다고 봐야겠죠. 예, 이미 오늘 저녁인데 그죠? 예, 쉽게 바뀔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스가 관방장관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고노다로 방위상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 다 여러 차례 이 얘기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공이 넘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뱉은 상태에서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 뭐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에 이것이 파기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찾는 방안을 아마 플랜 B로 양국 다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대로 오늘 자정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되면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은 과거에 2010년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들어오기 전에 일본이 미국에 대해 제안을 했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의 재조정. 과거에는 이제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안보 우산과 그 강력한 동맹국들이 1대1로 수평한 관계로 쭉 유지된 관계였다면 이번 이 사태의 시발점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뀐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체제가 일본을 주축으로 하여 그 아래에 하부에 한국이라는 동맹을 밑에 둬서 이 미국의 안보 부담을 좀 덜어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에서 받아들여진 것, 그것이 이미 5, 6년, 10년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그런 변화에 이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네, 추가로 하나 좀 더 여쭐게요. 지금 만약에 이거 종료가 됐을 경우 지금 뭐 시한이 코앞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소미아 사태를 바라보는 이 상대방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상대를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땡큐죠. 그쪽은 미국의 안보 동맹 전략에 균열이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으로서는 한시름 더 넣은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리주의의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거는 쭉 계속되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의 한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한다면 사실 한국으로서는 이 경제적인 실익이라든지 정치 안보적으로도 그냥 나쁘지 않은데 그쭉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과 같이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일본의 아래에 한국을 배치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 여기에 이제 순순히 수용하면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과의 이제 유화적인 이런 예.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는 그 상대국들로서는 이 안보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좋은데 우리로서도 이 양쪽의 어떤 카드를 잡고 사실 지소미아는 다시 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일본이 유화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서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가 한 발짝씩 서로 좀 물러나면 근데 서로 아무도 반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꼬여 있는 것인데 이건 예. 언제든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상대국들이 우리들의 반응, 우리 이 동맹의 균열이 나타난 것에 지금 이미 충분히 실익을 거둔 상태이고 우리가 이런 카드를 일본과 한국, 미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인 실익으로 보자면 네. 이거는 정치 안보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제 실익에 대한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한국과 일본의 2차 양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2차 협의도 결렬됐죠. 그렇죠. 네. 앞으로 재판 3년 대장정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실 이 제소하는 문제에는 우리가 일본의 7월에 있었던 그 수출 규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실효적인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이 실효가 발생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누적되어 쌓인 것이 예를 들어 6개월이든 1년이든 일본이 수출을 우리에게 중요한 부품을 수출하지 않아서 우리 산업이 피해를 받은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하여 이제 지금 타결이 안 되고 한일 간의 이 무역 분쟁으로 가서 제소에까지 간다고 하면 시간이 적어도 한 1년에서 그다음에 그 분쟁 해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예. 되면 2년 후쯤에나 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별로 제소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다만 우리가 맞대응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이 분쟁 해결 기구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재판관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예요. 네. 이건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제소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가야 되죠. 이것으로 네. 제소해서 우리가 이겨서 일본이 뜻을 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승소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 수출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기업들 수준에서의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정부에서의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부품 소재 장비 산업에서의 특별법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걸 주목을 했고 사실 빨리 좀 봉합을 한 셈입니다. 그죠? 충격을 많이 줄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 그러니까 피해가 구체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소의 승소 가능성도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지소미아라는 카드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는 게 경제적인 실익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근데 반대로 좀 생각해봤을 때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이 어떤 청구서를 내밀까도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자동차 관세부가 또 경제 분야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네.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거세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우린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이 요즘 상황이 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고차방정식 부분에서는 사실 정치 외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경제적인 실익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일방주의에 몰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고 다음 이 이후에 독일과의 협상하고 일본과의 협상하고 지금 미국인 줄줄이 이 방위비 협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한테 아마 이 방위비 협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그런 피해를 좀 받더라도 지소미아에서의 원래의 그 대통령의 뜻을 세우고 정치권에서 이런 합의를 이룬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은
좀 국가로서 그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한 번쯤 부당한 요구, 특히 이 50억이라는 방위비 분담금은 예. 합리적인 산출이 아니라 좀 대통령 개인의 숫자 설정 이것이 있었다는 뉴스가 이미 CNN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잡음이 있고 좀 거센 뭐 자동차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계속 가면서 그 다음 해결 방안 플랜 B들을 찾아 나가서 미국으로서도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일본으로서도 이게 합리적으로 같이 안보 동맹을 잘 맺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좀 훼손시켰구나. 이런 반성들을 좀 하면서 그다음에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실익으로는 저는 오히려 이제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 측 입장의 변화는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미국 측 입장, 미국이 사실 제일 곤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보에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본으로서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셋 다 사실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미국의 보복이 좀 두려운 편이고요. 예. 그래서 세 나라다 이거 사실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료가 된 다음에 다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다시 재협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 예정대로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다시 한번 재협상 가능하다 예.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단 이제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 뭔가 외교적인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희망하죠. 근데 미국이 그동안 손을 안 썼던 것도 아니고 좀 뒤늦었지만 예. 한국에 대해서나 일본에 대해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양국의 입장이 쉽게 그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로 한 게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외적인 체면도 있고 여기에 미국이 중재를 하는 것에 일단 원론적으로는 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의 방안으로 좀 봉합을 하는 그리고 새로운 안보 동맹의 관계 설정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예, 아무래도 이미 이런 이번에 제네바 협상도 그렇고 예. 한 두세 번 정도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협상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서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해말만 또 하고 해말만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딱히 다른 반전이 그리고 또 이번에 종료된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그런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종료가 된 후에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위한 협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만큼 큰 기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대영 교수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